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에서는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중장년층에게는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권장할 만한 책이다. 김여진 작가는 동기부여가, 꿈 메신저, 자기개발가로 인생 2막 코칭을 하면서 지금도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결혼 전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았다. 중년에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고 다시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글쓰기를 하고 작가의 꿈을 실현시켰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낭독 김미라. 다 큰 자식은 가급적 빨리 독립시켜라. 밀레니엄 세대는 21세부터 37세까지의 젊은 층을 일컫는 용어다. 독립을 준비하거나 막 독립해 가정을 꾸린 젊은이들로 생산 가능한 인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존 X세대나 베이비 부모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세대들의 두드러진 점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모들은 다 큰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객지에서 회사에 다니던 36세 K씨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본가로 들어와 60대 중반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본가와 가까운 중소기업에 취직해 다니다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일을 구상하고 있다. 부모의 눈치가 보였는지 처음엔 여기저기 조그만 회사에 다녔지만 여전히 적응을 못했고 현재는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그의 부모님은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걱정이 태산이다. 아들은 사업 자금 마련도 당연하다는 듯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머지않아 결혼도 시켜야 하고 미래에 여러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들을 믿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어도 되는 건지 고민이다. 이미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독립하라고 다시 내보낼 수도 없다 했다. 또한 만약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자기들의 노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했다. 주변에서는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조언하지만 막상 부모 입장에서는 쉽게 자식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다면서 현재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는 밀레니엄 세대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컨트리 파이낸셜이 2018년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전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탓만은 아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이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940년 평균 소득 수준의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확률은 90%에 달했다. 하지만 이 확률이 1980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에 와서는
50%로 떨어졌다. 이는 이전 세대는 경제 성장기를 고가했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 세대는 현재 노후까지 위협받고 있다. 뱅크레이트의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 부모 50%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느라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모을 수 없다고 했다. 지인 P씨는 독립하지 않고 있는 38세 아들, 36세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재산은 남들보다 조금 넉넉한 편이라 아이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해주었던 덕분에 둘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과 딸 모두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다. 이후 아들은 중소기업에 3년간 다니다가 회사를 나온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이익을 남긴 것도 아니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았기에 자동차를 새로 살 때도 부모가 절반은 도와주었을 정도였다. 딸도 대학 졸업 후 입사시험 낙방과 동시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며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다. 지인은 공부를 더 하겠다는 딸을 말릴 수가 없어 유학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유학을 다녀온 후 현재는 영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받는 월급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고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커녕 집에서 돈이라도 안 가져가면 다행이라 말할 정도다. 딸은 남자친구는 있지만 비혼주의자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들 역시 아직 미혼이다. 아들 말이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아내와 자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싫어 결혼 안 하고 혼자 즐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다.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결혼 가치관에 아들의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다 했다. 요즘 P씨 부부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가 싫다고 했다. 친구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사는데 자기는 장성한 두 자녀를 데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산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하는 행동 등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 원룸을 얻어 독립을 시켜주었다.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찾아가 보면 밥을 해먹은 흔적은 없고 인스턴트 식품 봉지만 쓰레기통에 한가득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자주 오지 말라고 해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와서 며칠씩이나 있다가 가기도 했다. 나중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힘들어서 다시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됐다고 한다. 요즘에는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통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했다. 요즘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까지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난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심리치료사 테스 브리검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하고자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라.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운다. 과보호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자녀 위주로 선택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다 큰 자식을 돌보느라 부부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큰 자식을
계속 품에 감싸고 도는 것이 단기적으론 사랑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론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자녀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주지 말고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녀가 스스로 대답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게 된다.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해서 스스로 배울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한다. 부모가 다 큰 자식에게 정을 끊지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킨다. 해주지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줘서 생긴 것이라 해야 맞겠다. 자식과도 한계선을 정해야 한다. 규칙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정해진 기준은 지켜야 한다. 지금 한계선을 정하는 일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그 작업을 해야 이후에 마음고생 안 하게 된다. 사랑을 주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원리 원칙은 건물의 기초와도 같다. 자식을 다 키워놓고도 자식이 걱정되어 붙들고 있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자식들은 절대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이 안타깝다고 생각되어 다시 받아주고 해결해주면 자식들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어느 정도 키워놓았으면 스스로 살아나가도록 내보내는데 우리 인간만 꼭 붙들고 있다. 부모의 눈에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것일까? 40이 넘은 아들의 출근길에 차 조심하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 부모다. 하지만 자식들을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시키는 것이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식들 일은 그들이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때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끝내야 한다. 그 이상을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그들은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거나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다.